25년. 25년 동안 찾았어. 제발 나 좀 봐줘. 엄마라고 한 번만 불러줘. JN그룹 회장 강미정. 62살. 수천억 자산가. 그녀가 한밤중 회사 옥상에서 25살 신입 비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구겨진 명품 정장,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평소 차갑고 냉철했던 재벌 회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강미정은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아기가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죠. 남편마저 그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5년간 그녀는 작은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회사 비서로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누가 왜 갓난아기를 숨기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걸까요? 회장은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걸까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고아로 자란 딸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사연 시작합니다. JN그룹 본사 46층 인사 면접실입니다. 오후 3시 회장 강미정은 넓은 책상 앞에 혼자 앉아 비서 지원자 명단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어요. 첫 번째 지원자 김수진. 넘깁니다. 두 번째 박지혜. 역시 넘깁니다. 세 번째 서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도아 25살. 미정은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서류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창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도화의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여성이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어요.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미정은 사진 속 눈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묘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이유 없이 조여들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도화가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도화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아입니다. 미정은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도화는 앉으며 가방에서 서류와 은색 펜을 꺼냈습니다. 미정의 시선이 그 펜에 고정됐어요. 도화는 서류를 펼치더니 펜 끝으로 여백을 탁탁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미정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습관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도화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회계법인에서 3년간 경영 지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서 펜을 들어 서류 여백에 작은 별표를 그렸습니다. 미정은 그 별표를 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똑같았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각도까지. 미정은 자신의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도 똑같은 별표들이 가득했었죠. 25년 전부터 써온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는 뭐죠? 미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면접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도화가 나가고 미정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1999년 11월 14일생. 손이 그 날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회사 화재 사고가 났던 날, 그녀가 무언가를 잃어버린 날이었습니다. 문이 노크됐습니다. 인사팀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오늘 면접 결과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정은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도아 합격입니다. 팀장은 놀랐습니다. 벌써요? 다른 지원자들은요? 미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로 결정했어요. 더 볼 필요 없어. 그날 저녁 장녀 수연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비서 뽑으셨다면서요?
미정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괜찮은 지원자였어. 수연은 책상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감으로 사람 뽑으세요? 완전 위험천만한데요? 미정은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판단했어. 수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요즘 어머니 판단이 얼마나 엉망인지 아세요? 미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수연아, 입 조심해. 수연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회사 경영도 개판인데 이젠 직원 채용도 이 모양이네요.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당장 나가.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같은 시각 본관 40층 복도. 막내 지훈이 야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 복도에서 도아가 걸어왔어요. 두 사람이 스쳐 지났습니다. 지훈은 뒤를 돌아봤어요. 도아의 손에 은색 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변했어요. 아버지가 만든 한정판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펜을?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인사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이도아 합격 예정입니다. 미정은 집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도아의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사진 속 도아의 눈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자꾸만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미정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그녀는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때였죠. 미정은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어요. 입술 모양도 닮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두 사진을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도아의 첫 출근 날입니다. 아침 9시 그녀는 46층 비서실에 도착했어요. 회장실 옆 작은 데스크가 그녀의 자리였습니다. 도아는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켰어요. 책상 위엔 업무 매뉴얼과 오늘 일정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이미 출근해 있었어요. 그녀는 회장실 문을 열고 도아를 불렀습니다. 이 비서 들어와요. 도아는 메모장과 펜을 챙겨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이사회 자료예요. 검토 후 요약본 만들어주세요. 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읽으며 중요한 부분마다 작은 별표를 그렸어요. 습관적인 동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미정이 비서실로 나왔습니다. 도아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봤어요. 여백에 그려진 별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정의 시선이 고정됐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비서. 미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미정은 별표를 가리켰습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줬나요? 도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요, 제 습관이에요. 학창 시절부터 써왔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아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도아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잘못했나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그리고 다시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같은 날 오후 회사 정기 건강검진이 있었습니다. 전 직원이 지하 의무실로 내려갔어요. 도아도 검진을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기본 문진. 30분 만에 끝났어요. 검진 결과는 다음 날 나온다고 했습니다. 도아는 다시 비서실로 올라왔어요. 오후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미정은 회의 중이었어요. 도아는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의 검진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결과지를 정리하다가 멈췄어요.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이도아 씨 혈액형, 여기 B형인데요. 옆 직원이 인사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O형이라고 돼 있는데 두 사람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행정착오 아닐까요? 그래도 혈액형이 다를 순 없잖아요. 담당 직원은 비서팀장 배세진에게 보고했습니다. 배세진은 결과지를 받아들고 미간을 찔끔찔끔 찌푸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도하의 인사 파일을 다시 꺼냈어요. 이름, 주소, 학력, 경력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출생일에서 손이 멈췄어요. 1999년 11월 14일. 배세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은 회사 역사상 가장 끔찍한 날이었어요. 본관 지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날이었죠. 당시 직원 3명이 다쳤고 회장의 개인 물품들이 모두 불탔었습니다. 배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록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지하 2층에 있는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어요. 그녀는 1999년 파일을 찾았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사고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줄이 눈에 띄었어요. 당시 회장 강미정, 임신 7개월. 사고 당일 조기 진통으로 병원 이송. 배세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신생아 상태 미확인. 병원 기록 없음. 배세진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연일까요? 도하의 출생일과 사고일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게, 게다가 혈액형까지 다르다는 게. 배세진은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보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걸 회장님께 보고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 그녀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정은 혼자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오래된 수첩이 있었어요. 25년 전 쓰던 거였습니다. 미정은 수첩을 펼쳤어요. 페이지마다 작은 별표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의 내용, 업무 메모, 일정. 모든 중요한 부분에 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도하가 그린 것과 똑같았습니다. 크기도 모양도 각도까지. 미정은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화재 경보가 울리던 순간,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우던 순간, 그리고 배를 움켜쥐고 쓰러지던 순간, 그 뒤로는 기억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했죠. 아이는 살리지 못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잊어라. 미정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25년 동안 믿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 도하를 보면 의심이 듭니다. 혹시, 만약에,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출근 사흘째, 오전 10시였습니다. 도하는 이사회 회의실에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어요. 긴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고 미정은 상석에 자리했습니다. 장남 민호도 참석해 있었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도하는 메모를 계속했어요. 은색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사업 확장한 검토 결과는 미정이 말하는 순간 도하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졌습니다. 펜이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민호 발밑까지 갔습니다. 민호는 몸을 숙여 펜을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펜 끝부분에 작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어요. JN25TH.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만든 한정판 아니야?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민호에게 쏠렸습니다. 도아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민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호는 펜을 돌려주지 않았어요. 계속 펜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10자루밖에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도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제가 산 거예요. 민호는 코웃음을 쳤어요. 산 거라고? 이게 시중에 팔리는 물건인 줄 알아? 도아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미정이 끼어들었습니다. 민호야, 펜 돌려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민호는 펜을 도아에게 던지듯 건넸습니다. 도아는 펜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회의를 계속 진행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계속 도아에게 머물렀어요.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미정과 도아만 남았어요. 이 비서, 그 펜 어디서 났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도아는 주머니에서 펜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주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양어머니세요. 보육원 원장님이셨어요. 제가 10살 때 이 펜을 주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미정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원장님 성함이 뭐죠? 도아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노정혜요. 해맑을 해자.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노정혜. 25년 전 그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화재 다음 날 미정이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버지 옆에 서 있던 여자.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먼저 들어가 봐요. 도아는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미정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회장실로 돌아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똑같은 은색 펜 3자루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 정우현이 회사 창립 25주년 기념으로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거였어요. 총 10자루만 제작했고 임원 6명에게 나눠줬습니다. 미정이 셋, 남편이 하나.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미정는 펜을 손에 쥐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장녀 수연이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일 있었다면서요? 미정은 서류를 보는 척했어요. 별일 아니야. 수연은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밀 유출 아니에요? 저 비서 신원 재조사 해야 합니다. 미정은 시선을 들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알아서 하시다가 회사 망치실 거예요?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선 넘지 마. 수연은 비웃었어요. 전선 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상해지셨어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정은 다시 앉아 펜을 들여다봤어요. JN25TH. 작은 각인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를 검색했습니다. 노정혜. 25년 만에 전화를 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복도 한쪽에서 민호가 변호사 배무결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펜 말이야, 진짜 이상하지 않아? 배무결은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한정판이라면서요? 누가 흘렸을 수도 있죠.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안 사람들만 가진 거라고. 나도 그 펜 몇 자루 있거든. 배무결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럼 형님이 잃어버리신 거 아닐까요? 민호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가?
배무결은 가방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날 밤 11시 회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경비원만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미정은 혼자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좁은 복도를 지나 지하 기록실 앞에 섰어요. 낡은 철문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어두웠어요. 미정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켰습니다. 낡은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켜졌어요. 기록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양쪽 벽에 철제 캐비닛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미정은 1999년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례대로 서랍을 열었어요. 1995년, 1996년, 1997년. 서랍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1999년 서랍을 찾았어요. 미정은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서랍이 뻑뻑하게 열렸어요. 안에 낡은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정은 파일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어요. 회의록, 계약서, 인사기록. 한참을 뒤지다가 노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1999년 11월 사고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들고 작은 책상으로 갔어요. 의자에 앉아 천천히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는 화재 보고서였어요. 발생 일시 1999년 11월 14일 오후 3시. 발생 장소 지하 1층 창고. 피해 규모 회장 개인 물품 전소. 미정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병원 이송 기록이 있었어요. 회장 강미정, 임신 7개월, 조기 진통으로 HM병원 이송. 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작은 문서 한 장. 상단에 붉은 스탬프가 찍혀 있었어요. 신생아 미확인.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문서를 자세히 읽었어요. HM병원 산부인과 이송 기록 없음. 출생 증명서 미발급. 사망 신고 없음. 모든 기록이 공백이었습니다. 마치 아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미정은 문서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버지가 말했죠. 아이는 못 살렸다. 이젠 잊어라. 미정은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다시 깨어났을 땐 일주일이 지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말했어요. 회사를 위해서라도 잊어야 한다. 네가 약하면 회사도 무너진다. 미정은 눈을 떴습니다. 문서를 다시 봤어요. 신생아 미확인.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확인. 죽었다는 게 아니라 미확인. 미정은 파일을 덮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도아는 하숙집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노트북이 켜져 있었어요. 그녀는 회사 공유 폴더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매뉴얼, 양식 파일, 규정집. 파일을 하나씩 열어 확인했어요. 그러다가 이상한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명이 숫자로만 돼 있었어요. 1999만 1114. 도하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캔된 문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양육포기 각서. 도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서명란을 봤어요. 필체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도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미정이 결제한 서류가 있었어요. 도하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필체가 비슷했어요. 아니, 거의 같았습니다. 도하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양육포기 각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변호사 배무결이 미정의 회장실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유 원장 검토 결과 가져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무결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는 잠시 멈췄어요. 혹시 필적 감정 같은 거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미정은 그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배무결은 웃었어요. 아, 농담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아서요. 서명 진위 확인이 중요하죠.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배무결이 나가고 미정은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어젯밤 본 문서를 떠올렸습니다. 신생아 미확인, 그리고 도아의 출생일, 1999년 11월 14일.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정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노정의 원장. 25년 전 명함이었어요. 미정은 명함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미정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비서실에서 도아를 불렀습니다. 이 비서, 양어머니 연락처 알려줄 수 있나요?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잠시만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노정의 10으로 시작하는 번호였어요. 도아는 번호를 종이에 적어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은 종이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미정은 집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노정혜의 연락처였습니다. 미정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25년 만에 연락이었어요.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미정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이 든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노정의 원장님이신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 강미정입니다. JN그룹. 전화기 너머로 숨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회장님, 노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만이시네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원장님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노정혜는 잠시 망설였어요. 무슨 일이시죠?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옛날 일에 대해서. 노정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 어떠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미정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미정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손대지 않았어요. 계속 시계만 봤습니다. 2시 10분, 카페 문이 열렸어요. 백발의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노정혜였어요. 25년 세월이 그녀를 많이 늙게 만들었습니다. 노정혜는 미정을 보고 다가왔어요. 회장님.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장님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정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때 이후로 처음이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네요.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도아의 인사 파일이었습니다. 노정혜 앞에 놓았어요. 이 아이.
원장님이 키우셨죠? 노정혜는 서류를 봤습니다. 이도아라는 이름을 확인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맞아요. 미정은 숨을 참았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보육원에 왔나요? 노정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25년 전이었어요. 1999년 11월 14일. 노정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노인 남성이 보육원을 찾아왔어요. 품에 신생아를 안고 있었죠. 남자아이인 줄 알았는데 여자아이였어요. 미정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 노인이 누구였나요? 노정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를 맡기고 갔어요. 돈을 많이 남기고요.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노인 얼굴 기억나세요? 노정혜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명하게는. 하지만 나이가 많았어요. 칠수는 넘어 보였죠.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녀는 잠시 멈췄어요. 왼손에 옥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크고 진한 녹색이었죠. 미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옥반지. 아버지가 평생 끼고 다니던 반지였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기록 같은 거 남아있나요? 노정혜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있긴 한데.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당시 적어둔 거예요. 법적으론 문제가 있지만. 수첩을 펼쳤습니다. 1999년 11월 페이지였어요. 거기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4일 여아 입양. 추정생후 3일. 건강상태 양호. 보호자 신원 미상. 미정은 그 글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생후 3일. 11월 14일이면 출생일은 11월 11일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하의 서류엔 11월 14일이라고 돼 있었어요. 원장님, 미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아이가 혹시? 노정혜는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저도 그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그 노인이 아이를 버렸는지, 왜 병원에 가지 않았는지.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없었어요. 그냥 추측만. 미정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버지, 보육원, 도하.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와인이 여러 병 비워졌습니다. 민호는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SNS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취한 목소리가 화면 너머로 퍼져나갔어요. 오늘 특별한 소식 있어요. 친구들이 말렸지만 민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요, 곧 회장이 됩니다. 민호가 크게 소리쳤어요. 화면에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믿냐, 허세 장렬, 또 시작이네, 웃기네요. 민호는 댓글을 읽다가 얼굴이 더 빨개졌어요. 야, 진짜라니까? 우리 어머니가 곧 발표할 거야. 댓글이 더 거세졌습니다. 증거 대봐. 그냥 재벌 2세 코스프레. 민망하다. 민호는 화면을 껐습니다. 친구 하나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그만해. 집에 가.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안 취했어. 다음 날 아침 회사 홍보팀이 난리였습니다. 민호의 라이브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었어요.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엔 조롱이 가득했어요. 홍보팀장은 미정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 영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정은 영상을 봤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내버려둬요. 어차피 곧 잠잠해질 거예요. 같은 시각 도하의 하숙집이었습니다. 아침 7시
도아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방문이 쿵쿵 두드려졌습니다. 도아야, 도아야. 그 주인 최말순의 목소리였어요. 도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말순은 흥분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도아야, 큰일 났어. 도아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말순은 도아의 손을 잡았어요. 너 이마에 점 있잖아. 어젯밤에 꿈 꿨는데 말이야. 말순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너 재벌가랑 인연 있어. 내 점술이 틀린 적이 없다고. 도아는 당황했어요. 아줌마, 무슨 소리예요? 말순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야. 네 사주를 봤는데 큰 집안 며느리 팔자라니까. 아니면 숨겨진 재벌가 딸이거나. 도아는 웃었습니다. 아줌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보셨어요. 말순은 도아의 어깨를 잡았어요. 웃지 마. 내 예감은 항상 맞아. 조심해야 돼. 큰 변화가 올 거야. 도아는 말순을 달래고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재벌가 딸.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도아는 비서실로 갔어요. 변호사 배무결이 복도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아가 지나가자 배무결이 불렀어요. 이 비서님. 도아는 멈춰섰습니다. 네. 배무결은 웃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점집 가본 적 있으세요? 도아는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왜요? 배무결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요즘 사주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요. 회사 임원들이 다들 궁금해하나 봐요. 미래가. 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배무결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전 가끔 믿어요. 운명이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는 잠시 멈췄어요. 특히 피는 못 속인다고들 하잖아요. 도아는 그 말에 움찔했습니다. 배무결은 웃으며 걸어갔어요. 농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도아는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말순의 예언, 배무결의 농담, 모든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미정이 회장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 비서, 잠깐 들어와요. 도아는 메모장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미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앉아요. 도아는 앉았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이 비서, 궁금한 게 있어요. 도아는 긴장했습니다. 네, 회장님.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았나요? 도아는 눈을 깜빡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미정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친부모 말이에요. 찾아보고 싶지 않았어요? 도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도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찾지 말라고. 그분들은 나를 원하지 않았다고. 미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찾지 않았어요?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굳이 상처받고 싶지 않았어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도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미정은 눈을 떴습니다. 아니에요. 일 계속해요. 도아는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왜 회장님이 저런 질문을 할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알 수 없었어요. 주말이었습니다. 도아는 하숙집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낡은 사진, 편지, 작은 장난감들. 도아는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서랍 맨 뒤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도안은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라벨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99만 1114. 도안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였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도안은 테이프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말순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줌마, 혹시 테이프 플레이어 있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고에 있을 거야. 왜? 도안은 테이프를 보여줬어요. 이거 들어보려고요. 도안은 창고에서 오래된 테이프 플레이어를 찾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안은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안은 테이프를 다시 감았어요. 처음부터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노 원장님. 제가 간호사 박미선입니다. 그때 일에 대해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테이프가 끊겼어요. 나머지는 지직거리는 소음뿐이었습니다. 도안은 테이프를 멈췄습니다. 노 원장님, 양어머니였어요. 그리고 간호사, 무슨 아이 얘기일까요? 도안은 테이프를 USB에 연결했습니다. 파일로 변환했어요. 컴퓨터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봤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하지만 끊긴 부분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도안은 혼란스러웠어요. 99만 1114, 1999년 11월 14일. 자신의 출생일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홍보팀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테이프 파일을 보냈어요. 도아가 발견한 그 테이프였습니다. 하지만 도아는 보내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녀의 컴퓨터를 해킹한 겁니다. 홍보팀장은 파일을 듣고 즉시 장녀 수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연은 테이프를 들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홍보팀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비서 컴퓨터에서 나온 파일이라고 합니다. 수연은 테이프를 다시 들었어요.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연은 결심했어요. 이걸 이용해야겠다고. 그날 오후 수연은 기자 한 명을 불렀습니다. 경제 전문지 기자였어요. 수연은 테이프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거 기사화할 수 있어요? 기자는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이게 뭔데요? 수연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JN그룹 내부 고발 자료예요. 보험 사기 의혹이 있어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확실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하진 않아도 의혹은 제기할 수 있죠.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나왔습니다. JN그룹 내부 문서 유출, 보험 사기 의혹 제기. 부제는 더 자극적이었어요. 25년 전 신생아 실종 사건과 연루 가능성.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JN그룹이 올랐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대기업도 문제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진실 밝혀야 한다. 미정은 아침 일찍 기사를 봤습니다. 휴대폰이 떨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홍보팀을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홍보팀장은 땀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미정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누가 흘렸는지 찾아내요. 당장. 홍보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나갔어요. 미정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출생일과 사고일의 일치.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질 거예요.
미정은 도화를 불렀습니다. 이비서 도화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미정은 그녀를 봤어요. 이 기사 봤어요? 도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알아요. 미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당신이 흘린 게 아니란 거. 누군가 이용하는 거예요. 도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미정은 손을 내밀었어요. 도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거예요. 도화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수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됐어요. 이제 어머니의 판단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겁니다. 이사회가 움직일 거예요. 수연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기사 보셨죠? 이제 회의 소집할 때 아닌가요? 그날 밤 11시 미정은 회사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비서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미정은 서류를 정리하다가 멈췄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에 올라갔어요.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미정은 난간 앞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그 습관, 모든 게 자꾸만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도화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도 야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화가 먼저 말했어요. 회장님, 여기 계셨네요.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 좀 쉬러 왔어요. 도화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정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도화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미정은 옆모습을 봤어요. 도화의 옆얼굴이 가로등 불빛에 비쳤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저렸어요. 이비서. 미정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회장님. 도화가 그녀를 봤어요. 미정은 말을 이으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도화는 눈을 깜빡였어요. 네, 무슨.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화는 당황했습니다. 저한테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녀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정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힘들었을 텐데. 도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 일이니까요. 미정은 그녀를 봤어요. 도화의 눈이 맑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었어요. 이 비서 궁금한 게 있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도화가 대답했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어요. 만약에 당신한테 진짜 가족이 있다면 만나고 싶어요? 도화는 멈칫했습니다. 그 질문이 예상치 못했어요. 진짜 가족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화는 난간을 잡았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렸을 땐 궁금했어요. 내 엄마가 누군지, 왜 날 버렸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미정은 숨을 죽였어요. 이제는?
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만약 그 사람들이 날 원하지 않았다면 알고 싶지 않아요. 미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도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그랬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어떻게 버릴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참았어요. 혹시 어쩔 수 없었다면요? 도아는 그녀를 봤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미정은 고개를 돌렸어요. 도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냥 궁금해서요. 도아는 미정의 눈을 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장님 눈빛이 아팠어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도아는 한 발짝 다가섰어요. 회장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은 안 돼요. 도아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도시의 소음이 멀리서 들렸습니다. 미정은 도아의 손을 보았어요.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어요. 미정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들어가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네. 도아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옥상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옥상엔 바람만 남았습니다. 이틀 뒤 오전 10시 회사 로비에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허름한 재킷에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로 걸어갔어요. 인사팀 담당자 좀 만나고 싶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안내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용건이신가요? 노인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권상구 전 JN그룹 운전기사. 인사팀에 연락이 갔습니다. 비서팀장 배세진이 내려왔어요. 권상구 씨?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래전에 이 회사에서 일했어요. 배세진은 그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배세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권상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뉴스 봤습니다. 25년 전 일 때문에 회사가 시끄럽더군요. 그는 테이블에 손을 올렸어요. 저 그날 봤습니다. 배세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권상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1999년 11월 14일 화재가 난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야간 당직이었습니다. 11시쯤 됐을 거예요. 회사 후문에서 한 노인을 봤어요. 배세진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권상구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 노인은 품에 뭔가를 안고 있었습니다.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죠. 그런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배세진의 손이 멈췄어요. 신생아였나요? 권상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작았어요. 그 노인 얼굴 기억나세요? 배세진이 물었습니다. 권상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았습니다. 70은 넘어 보였죠.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는 잠시 생각했어요. 차를 타고 갔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번호판은 기억 안 나네요. 배세진은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권상구는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회사 사람인 것 같았어요. 경비원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배세진은 즉시 장녀 수연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연은 이 증언을 듣고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거 완전 결정타네요. 그녀는 즉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엔 이사 10명이 모였어요. 미정도 참석했습니다. 수연이 자료를 돌렸어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25년 전 화재 사고 당일 신생아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이사가 물었어요. 그게 지금 회사랑 무슨 상관이죠? 수연은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현재 회장 비서의 출생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해요.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는 거죠? 수연은 미정을 봤어요. 회장님의 판단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결정들이 많았어요. 검증 안 된 인물을 비서로 채용하고 기밀이 유출되는데도 방치했습니다. 미정은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연은 말을 이었어요. 모자보건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신생아를 불법으로 유기했다면 그리고 그게 회사와 연관됐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연아, 근거 없는 추측으로 회의를 소집했어? 수연은 비웃었어요. 근거 없다고요? 목격자 증언이 있는데요? 막내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증언만으론 부족해요. 신원도 확인 안 됐고 수연은 그를 가로막았어요. 그럼 DNA 검사라도 해야죠. 확실하게 밝혀야 합니다. 미정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훈이 일어섰습니다. 누나, 선 넘지 마세요. 이건 개인 사생활 침해예요. 수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생활? 회사 명예가 걸린 문제인데 무슨 사생활이에요?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해명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조사는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간섭하지 마세요. 수연이 소리쳤어요. 간섭이 아니라 감독이에요. 이사회 권한입니다. 회의실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이사들이 각자 의견을 냈어요. 미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지훈이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모이기로 했어요. 회의실을 나서는 미정의 뒷모습이 흔들렸습니다. 지훈이 부축했어요. 복도 한쪽에서 민호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점심 뭐 드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개인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DNA 검사를 의뢰하고 싶은데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검사 대상자 2분 모두 내원하셔야 합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한 명만 와도 되나요? 샘플은 제가 가져갈게요.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양쪽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적인 확인 용도라면 가능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병원에 갔습니다. 혈액 샘플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비닐봉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도아가 사용했던 머그컵이 들어 있었어요. 의사는 샘플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미정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봉투로 보내주세요. 회사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긴 일주일이었어요. 미정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미정은 어둠 속을 헤매며 아기를 찾았습니다.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오후 비서실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흰색 봉투였어요. 발신인은 메디컬 센터였습니다. 도아가 우편물을 분류하다가 그 봉투를 발견했어요. 회장님 앞으로 온 거였습니다. 도아는 봉투를 들고 회장실로 갔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우편물이요. 미정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책상에 놔요. 도아는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나갔습니다. 미정은 한참 동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도로 걷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어요. 그녀는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를 봤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열 수 없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이사회가 또 열렸습니다. 장녀 수연이 소집한 거였어요. 회의실엔 이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정도 참석했어요. 수연이 서류를 돌렸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회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판단력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 이사가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 수연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3개월간 회장이 내린 결정들입니다. 검증 안 된 인사 채용, 기밀 유출 방치, 언론 대응 실패.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경영 판단의 문제지 능력 문제는 아니잖아요. 수연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경영 판단이 계속 틀리면 그게 능력 상실 아닌가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수연은 계속 말했어요. 게다가 최근 회장님 건강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 미정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막내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누나,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수연은 그를 쏘아봤어요. 심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회사를 생각한다면 누군가는 말해야죠. 지훈이 반박했습니다. 근거도 없이 정신 상태를 문제 삼는 건 명예훼손이에요. 수연은 비웃었습니다. 근거요? 여기 있는 이사들 다 봤잖아요. 요즘 어머니 상태. 이사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정신과 상담 같은 거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미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제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이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미정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알겠어요. 검사받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회의 끝났으면 다들 나가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수연이 마지막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회사를 위한 결정이에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지훈과 미정만 남았습니다. 지훈이 다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눈물을 참았어요.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그날 밤 미정은 회장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여전히 흰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미정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열었습니다. 천천히 서류를 꺼냈어요.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미정은 숨을 참고 결과를 봤어요. 하지만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서랍에 넣고 잠갔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날 아침 그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가 그대로 있었어요. 미정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첫 페이지는 검사 개요였습니다. 미정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결과가 있었습니다. 미정의 눈이 숫자에 고정됐어요. 유전자 일치율 99.98%, 피검사자 관계 모녀. 미정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미정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25년을 몰랐습니다. 딸이 살아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미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몸이 흔들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미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녀는 서류를 다시 주었습니다. 결과를 다시 봤어요. 99.98% 확실했습니다. 도아는 그녀의 딸이었어요. 미정은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정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도아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어요. 그녀는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비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도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6시에 호텔 라운지로 와요. 그랜드 호텔. 그날 저녁 6시 미정은 호텔 라운지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커피를 주문했지만 손대지 않았어요. 계속 입구만 쳐다봤습니다. 6시 5분 도아가 들어왔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도아는 미정을 보고 다가왔어요. 회장님.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앉아요. 도아는 앉았어요. 미정도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아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미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요. 도아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봤어요. DNA 검사 결과. 도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끝까지 봐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아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8%, 피검사자 강미정, 이도아, 관계 모녀,
도아의 손이 멈췄어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99.98%. 뭐냐? 도아는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내 딸이에요. 도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미정은 손을 뻗었어요. 도아야. 도아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거짓말이죠?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아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거짓말. 왜 이제야 말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요. 도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25년 전 회사에 화재가 났어요. 나는 임신 7개월이었죠. 조기 진통이 와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이는 못 살렸다고. 도아는 숨을 참았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데려간 거예요. 보육원에. 나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도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요? 왜 그런 짓을 해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사를 지키려고. 내가 약해질까봐.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도아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제 인생은 뭐예요? 25년 동안 저는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미정은 도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버린 게 아니야. 나는 몰랐어. 도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잖아요. 전 혼자였어요. 미정은 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내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같이 있자. 다음 날 오전 10시 유언장 검토를 위한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사회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녀 수연이 먼저 도착했어요.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이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막내 지훈도 들어왔어요. 그는 수연을 째려봤지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미정은 상석에 앉았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수연이 일어서서 발언했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었어요. 회장의 경영 능력과 판단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가요? 수연은 자료를 펼쳤어요. 최근 3개월간 회장의 결정들을 분석했습니다. 오판이 연속됐어요. 회사에 손실을 입혔습니다. 다른 이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수연은 숫자를 댔어요. 약 20억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누나, 그건 정상적인 경영 판단 범위 아니에요. 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수연은 그를 무시했어요. 게다가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회장님의 정신 상태가. 미정이 책상을 쳤습니다. 수연아, 그만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배어 있었어요. 수연은 비웃었습니다. 왜요? 사실인데. 어머니는 요즘 제정신이 아니에요. 딸 찾는다고 난리고 회사 일은 뒷전이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수연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다 알아요. DNA 검사까지 했다면서요? 그 비서가 정말 제 동생이에요? 미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수연은 서류를 던졌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회사에 비밀은 없어요. 어머니가 병원 간 것도 알고 결과 받은 것도 알아요.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사생활 침해예요. 이건 범죄라고요. 수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죄? 회사 명예를 망치는 게 범죄지. 같은 시각 보육원 원장 노정혜가 팩스 한 장을 보냈습니다. 수신이는 비서팀장 배세진이었어요. 배세진은 팩스를 받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팩스에는 오래된 문서 사본이 있었어요. 양육폭이 각서였습니다. 하지만 서명란의 이름이 충격적이었어요. 강태수? 미정의 아버지였습니다. 배세진은 즉시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갔어요. 회장님, 긴급 문서입니다. 미정은 팩스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양육포기 각서, 작성일자 1999년 11월 15일. 작성자 강태수. 서명 아래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회사를 지키려면 아이는 잊어라.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각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지훈이 각서를 주었습니다. 읽었어요. 그의 얼굴도 굳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연이 각서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할아버지가 옳은 결정하신 거잖아요. 회사가 살았으니까. 미정은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옳은 결정이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 어머니가 무너졌으면 회사도 망했어요. 할아버지는 회사를 살린 거예요. 미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그건 내 딸이야. 네 동생이라고. 수연은 비웃었어요. 동생? 전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수연은 그를 째려봤어요. 나한테 정신 차리라고? 너나 정신 차려. 회사가 뭐가 중요한지 몰라. 지훈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족이 중요하지. 수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가족? 웃기지 마. 회사가 없으면 우리도 없어.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회는 여기서 끝이에요. 모두 나가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수연도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회의실엔 미정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지훈이 어머니 옆에 섰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하지만 해야 할 일이 있어.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정은 아들을 봤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해. 미정은 각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시에 슬픔도 밀려왔어요. 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정말 회사를 위해서였을까요? 미정은 각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이틀 뒤 미정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본사 1층 대강당이었어요. 오전 11시 기자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카메라가 즐비했어요. 플래시가 계속 터졌습니다. 방송사 중계차도 밖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번 회견은 생중계됐습니다. 미정은 분장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미정은 일어섰습니다. 응, 가자. 대강당으로 가는 복도에서 도아와 마주쳤습니다. 도아도 회견장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도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야죠. 미정은 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같이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어요. 대강당 문이 열렸습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어요. 미정과 도아가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란히 섰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정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대한 발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지난 몇 주간 우리 회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그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미정은 도아를 봤습니다.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25년 전 1999년 11월 14일 우리 회사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저는 임신 7개월이었고 조기 진통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미정은 잠시 멈췄어요. 눈물을 참았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이는 살리지 못했다고.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신생아를 보육원에 보냈어요. 저한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미정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25년 동안 저는 제 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실을 알게 됐어요.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어요. 미정은 도아를 가리켰습니다. 이도아 씨, 제 비서입니다. 아니, 미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제 딸입니다. DNA 검사 결과 99.98% 일치했습니다. 도아는 제 친딸이에요. 장내가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왜 이제야 발표하시는 겁니까? 도아 씨는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회사 경영엔 영향이 없습니까? 미정은 손을 들어 질문을 막았습니다. 차례대로 답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야 발표하는 이유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도아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도아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일주일 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DNA 검사 결과를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저는 부모 없이 자랐어요. 외로웠고 궁금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회견장 뒤편에서 장녀 수연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도아를 쏘아봤어요. 그리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기자 한 명이 그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장남 민호는 회견장 한쪽 구석에 서 있었어요. 그는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안이 완전 드라마네요. 시청률 대박이겠어요. 몇몇 기자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 배무결이 재빨리 민호를 제지했어요. 도련님, 발언 자제하시죠.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정은 회견을 계속했어요. 회사 경영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계속 회장직을 수행할 것이고 도아는 제 딸로서 함께할 겁니다.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됩니까? 미정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 맡게 될 겁니다. 도아는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정도 도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플래시가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회견은 30분 더 진행됐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미정이 말했습니다. 저는 25년을 후회하며 살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딸과 함께 갈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도아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자회견 다음 날 새벽 본사 46층 회장실입니다.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미정과 도아는 나란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을 뿐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미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아야. 도아가 어머니를 봤어요. 네.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같이 가자. 도아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회사에선 회장님, 둘이선 엄마. 미정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도아도 어머니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문이 노크됐습니다. 막내 지훈이 들어왔어요. 그는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이사회는 제가 맡겠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지훈은 도아를 봤습니다. 도아 씨, 아니, 이제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죠? 도아는 웃었습니다. 네, 오빠. 지훈은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해. 지훈이 나가고 다시 둘만 남았습니다. 미정은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도아에게 건넸어요. 이거 네 아버지가 만든 거야. 너를 위해서. 도아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은색 목걸이가 있었어요. 작은 펜던트가 달려 있었습니다. 도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절 위해서요? 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태어났을 때 만들었어. 언젠가 줄 거라고 했었는데 그 기회가 없었지. 도아는 목걸이를 꺼내 목에 걸었습니다. 예쁘다. 미정은 눈물을 닦았어요. 네 아버지도 보고 싶어 할 거야. 오전 9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지훈이 회의를 주재했어요. 오늘은 향후 경영 방침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사들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장녀 수연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미정의 회장직 유지가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미정은 비서실로 갔습니다. 도아는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미정이 다가갔습니다. 점심 같이 먹을래? 도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직원들이 그들을 봤어요.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회사 근처 조용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을 주문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미정이 물었어요. 어릴 땐 뭐하고 놀았어? 도아는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보육원 마당에서 술래잡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 좋아했고요. 미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림 좋아했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5년의 이야기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도아의 학교 생활, 첫 직장, 꿈. 미정은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놓친 시간들이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로비에서 변호사 배무결을 만났어요. 그는 두 사람을 보고 웃었습니다. 회장님, 도아 씨, 축하드립니다. 가족은 용기를 내는 순간 완성되는 거죠.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배무결은 서류 가방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오후 5시 미정과 도아는 다시 회장실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도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봐야겠어요. 미정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집에 올래? 도아는 잠시 망설이다 웃었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미정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가자. 서두르지 말고. 도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천천히요. 차는 저녁 거리를 달렸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변에도 공유해 주시고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